자, 오늘 아침에 김의겸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보니까 80년대 네. 이 흔히 말하는 군부 독재 시절 이때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 하는 거를 제가 확 느꼈는데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은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 그때 네. 1980년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네. 장관이 계엄사령관이라면은 네. 자기는 계엄사령관한테 네, 호련단 딱 뛰어든 영웅이네요. 영웅이 아니라 깡패 아니야? 깡패. 그때 왜 아니 본인이 그거 학생운동 경력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지금 169석 야당을 가지고 야당이 무슨 계엄이라고 엄살을 들고 있습니까? 지금 야당이. 그래도 진짜 이 사람들한테는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관이 굉장히 구세주의인 것 같아요. 좀 위기에 몰리거나 불편한 지점이 되면 저 사람은 군부 독재예요. 저 사람이 제2의 전두환입니다. 이걸로 진짜 상황을 돌파하려는 꼼수들을 많이 부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586들은 80년대 네. 팔이군요. 근데 요즘 MZ 세대한테는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저는 정말 한마디로 이 오늘 아침 김의겸 의원의 네. 이 계엄군 사령관 한동훈 드립을 보면서 드립.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한 생각. 뭐죠? 정말 구리구나. 예.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정말 586 운동권들 그렇습니다. 한테나 통하는 표현이고 네. 지금 이 세대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과연 이런 주장이 먹힐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맞습니다. 얼마나 민주화된 나라인데 얼마나 자유가 넘치고 반대로 공권력이 쪼그라드는 나라라는 거를 제가 곧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나라에서 계엄사령관, 네. 한동훈 이런 드립을 치는 거 보면서 상상력의 부족이면서 이 사람이 수구 세력. 참 수구 세력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 느낍니다. 오히려 요즘 발랄한 상상력을 가진 젊은이들이라면 네, 캐사기리 뭐 이런 말들 좀 써줘야 되는데 그러게 전혀 그런 어떤 튀는 업데이트가 안 돼. 업데이트가 안 되는.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예. 그 구시대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업데이트 못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공권력에 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김의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술 마셨냐, 술집에 갔냐 이거 물어보는 게 어떻게 이게 지금 10억 소송을 당할 일이냐 이렇게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의겸 씨하고 같이 공모를 했던 협업을 했던 이 더 탐사에 대해서 어저께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네. 자, 경찰이 들어갔을 때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저 앞에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저 현장을 제가 어저께 쭉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중계를 해서 봤는데 예. 굉장히 60대 이상, 50대 이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개딸이라고 하지만 개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나이가 많은 개 어머니 내지는 개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 더 탐사를 이렇게 네. 호위하고 있었는데요. 또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까? 어저께 저 최영민이라고 하는 저 더 탐사의 대표, 뭐 PD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디 PD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제가 기억하기로 저 사람이 뭐 예. 유의미한 작품을 남겼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첼리스트를 만나서 6시간 얘기를 나눴다. 첼리스트가 이렇게 말했다. 네. 그 자리에 김혜인장과 이세창이 있었던 건 정말 팩트다. 네. 다만 한동훈 있었느냐 윤석열 있었느냐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서 노 코멘트 했을 뿐이다. 그런데 첼리스트의 변호사가 나와서 첼리스트가 거짓말 남자친구 폭행이 두려워서 거짓말했다라고 말을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첼리스트가 말한 거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어제 선언을 하면서 어제 정말 저기에 저 사람들이 그걸 왜 저런 거짓말을 계속할까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하나는
어제 저 더 탐사에 슈퍼챗이 50만 원,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돈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현장 영상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 중계하니까 아주 돈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 사람들이 언론 탄압받는 척하면서 이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공권력은 정말 양순하구나. 어제 저 경찰 얼굴에 하나하나 카메라 들이대고 경찰을 조롱하고 소방관들을 조롱하는데 정말 저기를 조용히 정말 얌전하게 무슨 AS 직원처럼 지키고 있는 저 그 경찰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 공권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저렇게 압수수색하는 현장을 저렇게 보여주는 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을 동시에 또 좀 들었었습니다. 아니 지금 김의겸 의원 말에 네. 따르면 계엄인데 그러게. 저강도 계엄 상태고 그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계엄 사령관인데 네. 어떻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간 압수수색 현장에서 네. 공권력을 조롱합니까? 그러게. 이게 계엄 상황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계엄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계엄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의겸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계엄 상황이니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게 하도록 하여라? 아, 더 하라는 얘기군요. 계엄 상황이니까 밀고 들어가라.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한쪽 김의겸하고 더 탐사하고 같은 네. 협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업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그러니까요. 하나는 계엄이라고 엄살 떨고 있고 한 맞습니다. 사람 조롱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공권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것들 바로 잡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거겠죠.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요즘 치솟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9.5%까지 올라갔는데 40%. 예. 저는 딱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일단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는 것.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사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매일 얼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기자들은 오늘도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 기자는 절대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건 안 되죠. 그렇죠. 발언에 뭐 문제점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노출이 많이 되면 그런데 일단 노출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이 민노총의 행패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로 아주 정확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지금 그렇게 지지율 오르고 네. 오히려 진짜 윤석열답다. 가장 네. 윤석열다운 모습으로 6개월 만에 돌아왔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상황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죠. 계엄이다. 사회적 뭐라 그러죠? 위협이다. 존재 뭐 자체가 사회적 적? 위협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고민정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고민정 씨 발언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저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칼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모두 결제했다라고 내가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1일이죠. 예. 1일 날 이제 서훈 그 안보실장에 예. 대해서 그 경찰이 이제 구속 영장을 치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자기 코앞에까지 왔다. 네. 느낌이 드니까 선을 넘지 마라. 네. 선을 넘지 말라고 안 했죠. 뭐 도를 넘지 마라고 했습니까? 도를 넘지 마라. 뭐 이러고 또 훌륭한 뭐 대북 자산이다. 네. 계속 이렇게 이제 자기 보고 나서고 있는데 이제 예. 그러니까 고민정이 나온 거죠. 고민정이 그렇죠. 그 시절 지난 정권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 그리고 그렇죠. 또 그 정말로 이렇게 넥타이를 메어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그 참 친근한 눈빛으로 바라봤던 네. 고민정 의원입니까? 네, 맞아요. 그 고민정 의원이 사회적 위협이다. 당신은. 그렇죠. 현 어저께 대통령에 대해서.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바로 딱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수사하려고 하냐? 이 네. 얘기는 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권력을 마치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총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공권력은 그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향해서 북핵 위협이라는 발언까지도 하셨던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죠. 라고 덧붙였는데 북한이 주적 아닌가요? 이 사람한테는 북한이 주적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주적을 따로 얘기하네. 그 얘기는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기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발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본다라고 네. 하면서 법안들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을 향해서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계엄군 사령관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이게 참 사회적 인식이 세상에 네. 대한 인식이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네. 끊임없이 자기들이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저께 그래서 그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네.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사회적 위협이냐 네. 따져보자. 네. 사회적 위협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사회적 위협은 네. 동료 파업한다고 동료한테 쇠구슬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핵실험하고 네. 남한에다가 북핵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진정한 사회적 위협이죠. 저 지금 장동혁 대변인 말을 보면은 고민정은 개명을 해야 되겠구만. 고민 좀. 고민점으로 예. 고민점. 정말로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 과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대변인이었던 거 좀 잊지 마라. 당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지켜주는 일단 문외관으로 고민정이 저렇게 앞으로 나서는 걸 정말 기뻐할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만 더 뭐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라면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아 그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만한 아주 인상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고민정 씨 입에서 하는 거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기억이 없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네. 본인은 그게 이제 되게 감성적이고 대중의 정서에 호응한다라고 네. 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네. 하는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고민해서 하는 말의 수준이 네. 좀 안타까운 수준인 경우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야당 원내 대변인으로부터 네. 고민정 의원은 고민 좀 하고 말씀 좀 하시라. 네. 그런 말까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정말 이 고민정 특히 이 정말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이 감성적이면서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하니까 솔직히 일종의 자기 자신이 네. 여성이라는 지위를 오히려 이용해서 특정 진영의 정치적 신여 노릇을 한다 하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정은 존재 자체가 정치적 신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신동훈 차장은 고민정은 아니 고민정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으면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고민정은 네. 존재 자체가 사회적 고민이죠, 그냥 고민은. 사회적 고민이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고민거리입니다. 좋네. 권력의 고민거리입니다.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네. 고민거리라는 걸 좀 아시고 맞아요. 말씀하실 사회적 때 고민이다. 예. 이거 재밌네요. 이게 좀 쓸데없는 굳이 예. 일어나지도 않아도 될 논란을 예. 자기 발언으로서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자꾸 다뤄주면 안 되는데 그러게. 사회적 고민입니다. 자꾸 다뤄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가? 예. 네. 아, 지금 우리 댓글에는 네. 고민정이 아니라 열님께서 골빈정이다. 그리고 지금 저희보다 상상력이 뛰어나신데 골빈정에 대해서 호응이 많으시네요. 기쁨님은 정치적 신여가 좋다. 골빈정. 골빈정이 또 이게 골칫거리. 골빈정으로 또 이렇게 부르신 분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저는 이 여성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 네. 이렇게 막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정도 위치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과거 정부에서 네. 뭐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을 보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
조선일보 앱을 깔아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올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저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조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조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